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겪고 계신 변화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변화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입니다. 폐경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폐경이라고 부르는지, 폐경이 오면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증상들이 다 호르몬 때문인지 다른 병 때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 나이쯤 되면 다들 겪는 거겠지 하고 그냥 참고 넘기시다가 잠이 안 오고 기운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경험을 성격 문제, 내 의지가 약해서라고 스스로 탓하며 버티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시니어 여성분들의 실제 삶의 모습에 맞춰 폐경이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알고 어떻게 관리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시니어 시기를 보낼 수 있는지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경이라는 말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경은 마지막 생리를 한 뒤 1년 동안 생리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마지막 생리날 딱 하루만 보고 오늘부터 폐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12개월 동안 생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때 그제야 나는 폐경이 됐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시기를 여성으로서의 과정을 멋지게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아 완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단어 하나만 바꿔도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죠. 오늘은 이 완경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만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뼈를 단단하게 지켜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고 피부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기분과 수면에도 영향을 주는, 말 그대로 여성의 몸 전체를 두루 지탱해주는 기본 배경 음악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보호막 같기도 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난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갑자기 딱 끊기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에스트로겐 양이 들쭉날쭉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갱년기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생리가 완전히 멈춘 뒤를 폐경 이후 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불쑥불쑥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기도 하고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고 의욕이 떨어지고 나만 혼자 늙어가는 것 같다는 외로움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호르몬 변화와 연관된 몸의 적응 과정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경 이후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체온 조절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얼굴, 목, 가슴 쪽이 달아오르고 땀이 송글송글 나는 경험, 바로 흔히 말하는 열감, 안면홍조입니다. 이것은 몸의 체온이 실제로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뇌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호르몬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덥다가 또 금방 서늘해지고 이불을 덮었다 걷었다 몇 번이나 반복하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증상은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폐경 전후 몇 년 동안 겪는 아주 전형적인 변화입니다. 또 하나 많이 나타나는 변화는 수면의 질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눕기만 하면 금방 잠들었는데 폐경 전후로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여러 번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열감과 땀, 심장의 두근거림이 밤에 더 심해질 경우 몸 때문에 깨서 불안해지고 불안해서 다시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예민해져서 그렇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잠이 얕아지는 거지 라고만 넘기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뇌의 수면 조절 기능이 함께 흔들리는 생리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 또 하나 크게 바뀌는 부분은 뼈와 근육, 관절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갉아먹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서 뼈를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가 속이 비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넘어져도 그냥 멍만 들고 말았는데 폐경 이후에는 같은 강도로 넘어져도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에 골절이 생기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자주 아프고 키가 예전보다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거나 허리가 살짝 굽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관절 문제뿐 아니라 뼈의 밀도, 골다공증 여부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유연하게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위험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었던 분들도 이 시기부터는 혈압 수치를 조금 더 자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호르몬 변화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체력도 떨어지고 살이 더 쉽게 찌고 관절과 허리, 무릎이 더 아프기 쉬운 몸이 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살찌지 않으려고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뼈와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꼭 움직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경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어려워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고통을 겪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질건조감, 배뇨 불편감, 성생활 변화와 같은 아랫배, 골반 쪽의 변화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질점막과 방광 주변 점막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가벼운 자극에도 따갑고 쓰라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과 요도 주변의 지지 조직도 약해지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느낌, 갑자기 소변이 급한 느낌, 웃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살짝 새는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혼자 감추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폐경 이후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입니다. 이것은 몸이 나이를 먹고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변화 중 하나일 뿐 절대 여성으로서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폐경 이후의 호르몬 변화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에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큰 사건이 없었는데도 괜히 서럽고 별일 아닌 말에도 눈물이 나고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이 이제는 마음을 오래 붙잡고 속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아이들도 다 컸으니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점점 줄여버리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내 마음이 약해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은 뇌에서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들이 오르내리는 데에도 관여를 합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뇌의 감정 조절 시스템이 예민해지거나 불안정해지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폭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출렁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경 이후에 느끼는 우울감, 짜증, 불안은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몸과 뇌가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잠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으로 부드럽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니어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의 호르몬 변화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어떤 점들을 꼭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열감, 땀, 수면 변화, 관절 통증, 골절, 체지방 증가, 질 건조감, 소변 문제, 기분 변화, 집중력 저하, 이 모든 것들을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렇다. 그냥 참아야 하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는 이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향으로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의와 한 번은 꼭 상의해 보는 것입니다. 폐경 이후의 증상 중 일부는 다른 질환과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 두근거림과 불면, 불안은 갑상선 문제일 수도 있고, 잦은 소변과 갈증, 피로감은 당뇨나 심장, 신장 문제와 겹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이엔 원래 그렇지 라고 넘기지 마시고 정기검진과 함께 산부인과나 내과, 가정의학과,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까지 한 번쯤은 차분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까, 혹은 암을 유발하진 않을까 걱정되어 병원을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 개인의 상태와 체질에 맞춘 아주 안전하고 세밀한 처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정말로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다른 질환이 겹쳐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불안이 훨씬 줄어들고 관리의 방향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이 곧 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뼈 약해짐, 근육 감소, 체중 증가, 혈관 문제, 수면과 기분의 변화는 생활 습관 관리가 생각보다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가능하다면 햇볕을 조금이라도 자주 쬐고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 뼈와 근육을 꾸준히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골다공증과 낙상, 골절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음료와 과자, 기름진 음식의 빈도를 줄이고 채소, 좋은 지방,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만으로도 폐경 이후 급격히 늘기 쉬운 복부 비만, 혈당, 혈압 상승 위험을 분명히 낮출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 화면을 멀리하고 밤늦은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예민해진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감정과 관계, 나의 역할을 새롭게 정리해가는 시기라는 관점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폐경 이후는 단지 여성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이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새로운 이막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 직장 생활, 가족 돌봄이라는 큰 역할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소중히 지키고 싶은지, 내가 나를 위해 해주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천천히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울감이나 허무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믿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웃고 걸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취미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찾고 만나고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폐경 이후의 몸과 마음의 변화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몸이 나이를 먹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그 변화를 혼자 조용히 억지로 버티며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의 신호를 인정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고 생활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고 당당하게 나의 다음 10년, 20년을 준비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시니어 여성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힘든 감정과 불편함, 당신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새로운 시기를 준비하며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몸맘TV에서 나눈 이 시간이 폐경 이후의 삶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해볼까?를 함께 떠올려보는 조금은 따뜻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당신의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